요 기사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일요일날 아무리 연승을 해도 일요일에 지면 기분이 여파가 좀 조금 찝찝해. 원래 일요일에 잘 이겼는데. 근데 이번에 LG 하년이 뭐 5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럼요. 잘 던졌어요. 바로 역시 시작하는 거야? 땄다는 믿을 게 못 된다. 아니, 일요일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가죠. 뭐. 가시죠. 네, 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5연승을 했습니다. 네, 일요일에 졌지만 그래도 5연승. 활용 점정이 아쉽네요. 네, 6연승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한 번은 질 것 같았어. 그 게임. 아니 난 솔직히 토요일도 진 줄 알았어. 일단 LG한테 우리가 9회말 그 역전 끝내기로 그쵸. 이기니까 간만에 또 기분 좋은 쾌재를 부르는 경기를 봤어요. 예전에 LG와의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진짜. LG와 넥센이 그렇죠. 피터지게 싸우다 결국엔 넥센이 이기고 항상 그랬지.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최근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좀 밀리거나 네. 부등하거나 그런 분위기 좀 찾았으면 좋겠네. 밀린 적이 많았죠. 다시 올라오기를. 저는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렇죠. 뭐 기분 좋게 끝내기 역전타 맞아요. 그래서 역전승을 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발 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선수 먼저 얘기하죠 우리. 조영권 네. 선수가 리얼 잘해줬습니다. 네. 5이닝 2실점으로 드디어 연건으로 네, 들어가요. 연봉으로 네. 돌아왔어요. 그 브리검의 자리를 어쨌든 뭐 그냥 대타로 앉은 건데 그렇죠. 네, 브리검 요 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어찌 됐건 승을 거뒀고 다음 경기 때도 기대할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대가 하나였다. 라는 걸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좀 애매하긴 네. 하죠. 작년에 이제 조영건 선수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저도 괜찮고 그치. 뭐도 다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고 던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잘 던진 건 아니야. 하나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구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렇죠. 작년에 NC전에 선발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랑은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였고. 감독이 잘못했네. 다음 주에 삼성. 네. 삼성 어디 대NC님한테. 그렇지. 다음 주에 화요일,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뭐 나중에 프리뷰 때 얘기했지만 일요일날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일단 화요일에 삼성 경기니까 삼성한테 또 우리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나요? 근데 이게 만나는 상대 선발진이 또 예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잘 던져줬으니까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선발 첫 승인가? 데뷔승입니다. 아, 데뷔승이었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발들은 사실 다 잘해줬어요. 요키시도 네. 잘해줬고 그렇죠. 한현희, 최현태 뭐 다 잘해줬는데 이승호. 아직까지 좀 불안한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이승호의 투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왜 이렇게 핀포인트로 공을 던지려고 하는지. 누가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도 그렇고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넓게 써요. 이건 보통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쓴다라는 건 타자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쓰고 있어요. 이승호 혼자. 심판은 그 존을 잡아주지 않는데 아슬아슬하게 던지려고 해요. 너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은지 자신감이 그런 없어서 것 그런지 이제 1회, 2회 초반에 볼넷이 많습니다. 네, 볼넷도 많고 네. 점수도 많이 주고 그것만 지나가면 안정적으로 던지는데 일단 뭐 1회, 2회 우리가 점수를 주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1회에 볼넷을 3개나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2개만 덜어내더라도 굉장히 좋은 피칭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 우리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손혁 감독이 올해 10승할 투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해요. 작년에 8승을 거둬줬으니까. 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5승도 5승이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끝까지 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걱정이죠. 네. 이승호 선수한테 조금 바라고 싶은 거는 어떤 피칭의 감각을 되살린다 이런 부분보다 자신감. 작년에 게임을 만들어가던 과정을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겪었었던 거죠. 그래서 올 시즌에도 1회, 2회 물론 1회, 2회 작년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2회도 풀어가는 과정을 분명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뭔가 어떻게 하면 바뀔 거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즌 말에 불안한 모습이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해법을 작년에 풀었었던 그런 해법을 다시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작년에는 신나게 던졌다면 음. 올해는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더 완벽해야 된다. 작년에는 난 신인이니까
한번 던져봐. 근데 이제는 이제 기대치라는 게 생겼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담으로 오지 않았나. 그럴 수 있어. 심장이 약하다. 뭐 참새 가슴 뭐 이런 새가슴? 생각들, 예, 그런 생각이 새가슴이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 네. 선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불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 이렇게 주도 상쾌하진 않아요. 그렇죠. 상쾌하지 않고. 아 맞다. 근데 일단 임규빈 선수 데뷔 쳤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키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 갔으면 그런 기회도 네. 없어요. 네. 일단은 김상수가 빠진 불펜의 안정감은 한층 아니면 약간이라도 올라온 거는 확실히 눈에 보였다. 근데 뭐 김대훈, 양현 다 잘 던져줬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요 이영준하고 김성민, 캐슬민. 네, 이 김성민 일단 뭐 2군 내려갔죠. 네. 김성민은 지금 이번 시즌 방어율이 이제 10.8. 이 선수는 지금 이 상태면은 사실 1군에서 뛰기 힘들죠. 방어율도 방어율이지만 김성민의 승계주자 실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올라와도 7점 주고 지고 있을 때 올라와도 더 주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서 저항 불펜이 없어요. 우리가 오지원도 빠졌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없어요. 김성민 선수는 일단 뭐 2군 내려가가지고 잘 추스려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네. 이영준 선수가 이제 2경기 나왔는데 사실 한 경기는 무실점으로 막긴 막았지만 하지만 한 경기는 또 역시 또 조상호가 막아줘서 다행이지. 그렇죠. 아니었으면은 또 실점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빼줘야 될 생각인 것 같아요. 자신감 많이 잃은 것 같아. 자신감도 자신감이고 생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한테도 안 좋은 게 뭐냐면 감독과 프런트가 이 선수를 계속 믿고 내보낸 건 좋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실점을 주면 신뢰를 잃어요 팬들한테. 지금 팬들한테 신뢰를 잃는 것도 있는 거지만 본인이 이제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영준 선수 지금 조금 많이 그 활용도가 많이 줄었긴 했지만 계속 사용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필수적으로 나오는 건 음. 나오니까. 이영준 선수의 쓰임새가 줄어든 만큼 다른 선수들한테 이제 출전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김정우 선수가 더 많이 나오고 그쵸. 있기도 하고 네. 사실 그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필승조들이 보여주기에는. 전체적으로 잘 해줬지만 저는 이번 주에 약간 불만이었던 게 아직도 롤이 정해지지 없습니다. 않았다라는 네, 거. 그건 확실해요. 연승에 묻혔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대로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경기할 때도 보지만 사실 그걸 한 한 번에 번에 다 더. 정리해서 보는 걸 봤을 때 보면 루틴이 없어요. 롤이 없어. 조상우만 이제 딱. 아, 이게 뭔가 되게 나오고. 느낌이 점성술이나 쌀을 뿌려가지고 점을 가서 내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뭐 있어요. 얻어 걸리는 거를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예. 어릴 때 하던 미로 찾기 있잖아요. 그 선발 조상우 놓고 이렇게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거 같아. 어느 놈을 고를까요? 이거 하는 느낌이야. 이런 거지. 불펜이. 야 조상우 있으니까 야 아무나 나가서 일단 던져. 못 막으면 상우 안 내보낼게. 되면 나간다 가위바위보 이런 느낌이기도 해 진짜. 아 근데 이게 롤이 네가 이 상태로 갈 건가 봐요? 그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누구 하나 확실한 카드가 없으니 일단 쓰고 본다. 이러다 우리 1년 내내 나중에 롤이랑 루틴 불펜 없다고 과부하 얘기하고. 생겨요. 불펜 100% 지. 과부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과부하가 생겨요. 물리니까. 네.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뀔 프런트에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치면 12년 동안 바뀐 게 없잖아요. 롤이 아직도 조금 오리무중이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네. 네.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불펜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잘 던져줬어요. 막아줬죠? 불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한숨? 나는 이 정도? 이제 야수 타자 야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럼요. 거포 부산반, 네 정병호 선수가 제2의 김민성인가요? 일단은 삼루? 네, 끝내기 안타도 쳤지만 일단 지난주에 되게 잘해줬어요. 네, 엄청 잘해줬어요. 타점이 몇 개야, 네, 진짜. 지난주에 6경기 나와가지고 1홈런 9개 안타 치고 그다음 6타점. 타점이 몇 개야. 이제 2루 3루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내야를 잘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선수 우리가 지금 3루 공석이잖아요. 이 정도 활약만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도 이제 제2의 김민성 포스트 김민성이 나오지 그리고 않을까. 또 박병호 긴장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면 1루 전병호가 나옵니다. 박병호는 건들지 마. 이번 주 워스트 예고랍니다. 박병호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뭘 했습니까? 그가 한 업적은 안 돼. 선발 이길 수 라인업에 빠진 날 조금 마음 편하지 않아요? 네, 마음 굉장히 편했어요.
일단 뭐 전병호 선수 우리 그 지금 김흥민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으로 또 6주 이탈됐습니다 오늘. 아니 되게 멋있게 수비 한 번 하고 애가 없어졌어. 네, 그래서 우리가 3루가 모토도 없고 지금 많이 빠졌는데 모습이 다행히 일부상.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아니, 그렇게 딱 뻗어가지고 탁 잡게 오이 새끼 살아왔어. 오이 새끼 없어. 근데 에어공비. 이게 없어. 롯데에서도 사실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전병호가 못 큰 이유가 뭐 롯데 팬들 말에 의하면 2대5 3루 1루로 가자마자 한동희 전병호는 갈 자리 없고 이랬대요 사실. 황재균 있을 때도 있었나? 아니죠. 나이대가 황재균 있을 때는 아닌가? 없었죠. 그때 네. 아닌가?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은 롯데는 내야가 크기는 힘든 팀이에요. 그렇죠. 네. 워낙 그 내야 수가 되는 순간 수비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열성적인 팬들이 있어서 그 기대치에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바로 욕을 먹고 바로바로 빠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롯데란 팀의 어떤 팬들의 구성에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조금만 해도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름이 있는 애야. 근데 이름이 없는 애가라서 조금만 잘하잖아. 오내 새끼, 오내 새끼. 그게 그렇게. 이제 한동희. 그치. 그래서 오히려 신인들한테 롯데 강로한 롯데라는 팀은 조금의 어떤 혈안만 있으면 충분히 스타성이 될 수 물고 있는 빨아줍니다. 그런 근데 전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가 본인 커리어에 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계기가 된 지난주여가지고 우리 팬들도 그렇고 또 야구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롯데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뭐 이름 석자 기사나 나왔겠어요? 근데 키움에 와서 끝내기 왠지 안타고 그냥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대로 잘 커서 롯데로 돌아가지 다시. 않을까. 우리가 아니 롯데 팬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미코스는 LG 출신이라고 해서 서건창 걱정. 전병우가 트레이드 됐을 때 그 아쉬워했냐는 아무도 거지 없었지. 롯데 팬들이. 자 일단 전병우 선수 스타 탄생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이제 이정우 선수 지금 12경기 연속 11경기 연속 안타 11경기 진행 연속 중이에요. 뭐 우리 기록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안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는 멀티히트보다 단안타 안타 하나 친 경기들이 더 적어요. 야 홈런이 벌써 5개야. 작년에 5개. 작년에 7개인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치상의 어떤 기록에 가려지는 포인트의 공격력이 저하된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작년에는 뭐 홈런 적게 쳤죠. 타격 페이스도 조금 부진한 타격 페이스도 있었죠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할 때 이정우가 해야 될 몫은 분명히 해줬다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스위치. 이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 작년까지는 1번 테이블 세터로 출루의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쓸어 모으는 그러니까. 타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3번으로 기용을 했고 어쨌든 5번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 확실히 잘 부합을 하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거기서 있어요. 확실히 적응한 거라는 그러니까 느낌은 사실은 안 들어요. 3번에 있는 동안 생각보다 앞에 많은 잘루들이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3번이란 자리에서 타점을 내기 위한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작년 타점, 올해 타점, 페이스도 좀 봐야 될 거고요. 사실 이정우 선수가 작년에 테이블 세트에 있으면서 9번, 8번이 출루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불러들여 왔단 말이죠. 근데 집중력이 조금 저하가 됐나? 작년과 올해 어떤 뭐 타격 페이스나 타점 페이스 뭐 이런 것보다 작년의 모습에서 이제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정우 선수에게 어떤 팬들이 기대하는 그치.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기록보다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라는 스타일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작년이랑. 아무래도 이제 타순이 바뀌었으니까. 타순도 바뀌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또 얘기했지만 어쨌든 감독이 원하던 그 그쵸. 타이밍에 맞추기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타순을 변경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모습 좋은 보는 건 모습, 아니에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이제 모습이에요. 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수비가 참 많이 안정됐다. 사실 그렇죠. 원래 메야 선수가 아니잖아. 원래 그렇죠. 유격수잖아. 유격수. 유격수인데 뭐 작년에도 아예 뭐 큰 실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는 특히 외야가 워낙 지금 뭐 임병욱도 그렇고 한쪽은 지금 아예 뭐 센즈 자리 다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혼자 딱 독보적으로 계속 유일하게 계속 하고 있잖아. 올해 외야를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래왔지만 진정 우리 외야는 어깨 강한 선수가 있으면 안 되는 팀이야. 송구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공이나 잘 끊어내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정우 선수는 이제 뭐 수비로서도 올해는 특히 많이 안정적인 것 같고 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잘하고 워낙 있어요. 그럼요. 뭐 잘하고 있어요. 천재성 있는 선수니까. 네, 정답. 네, 연속 안타
뭐 끊기지 않고 계속 다음 주가 쭉 네.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비더레드 하시는 분들 많이 하겠어요. 아직도 하나 비더레드? 모르겠어. 비더레 하는 비더레. 사람들 많다던데. 비더 레전드. 아, 난 안 한 지 오래됐어. 나도 안 하죠. 나는 첫 해부터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자, 뭐 이제 타자 얘기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일단 서건창 선수. 야, 이거 어떻게 해봐. 일단 서건창 선수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타순에서의 서건창 역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부담 없을 때 타석에서는 굉장히 잘 치죠. 출루율이 높아요. 부담 없으면. 근데 그런 거에 조금만 벗어나면 맥커터가 돼요. 긴장을 합니다. 매우 툭툭 끊어내는 그런 선수가 돼버려서 이 선수는 정말 그냥 이게 야구라는 팀 스포츠라기보다는 개인 스포츠를 혼자 하고 있는 건가? 골프야? 그런 느낌까지 들 그러니까 정도로 성적- 물론 이건 너무 비약한 근데 거지만 기록과 성적을 보면 굉장히 준수한 준수하죠. 타자로서의 준수한데 기록이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게 서건창은 좀 이제 우리 팀에서 베테랑이니까 후배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우리 이제 기대하지 않잖아. 서건창 마이웨이. 응. 잘 가라. 마이웨이면 어쨌든 자기의 어떤 충분한 경험치를 살려서 그런 게임에서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타 팀의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네. 일단 제 생각은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성장하기 위해서 뛰었다면 사실 절정을 찍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KBO에서 네. 키움 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야구 오케이. 프로에서 프로 기록에서도 그걸 지키는 거에 본인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아직 FA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30대 중반의 노장도 아니야. 이제 30 초반. 그쵸. 지금 사실은 수위 타자로서의 계속 위치해 있으면서 리그 수위 타자에 계속 자리해 있으면서 후배들이 본인을 따라오게 이끌고 가는 선수여야 하죠. 중견 선수니까요. 그 베테랑이기도 하고. 롯데 손아섭 선수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 나는.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한 살차 손아섭이 아마 한 살 많을 거야. 거의 똑같아. 동년배라고 보면 되고 같이 물론 손아섭 선수가 조금 더 일찍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뒤에서 쫓아가는 서건창이 거의 끝까지 쫓아갈 정도로 많이 둘 다 성장했는데 손아섭은 한 팀에 어찌됐건 상징 같은 선수가 됐잖아요. 레전드로 갈 선수가 네, 됐죠. 근데 사실 서건창도 거기에 보여준 모습은 거기에 미치지 않거든요. 임팩트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네. 우리가 봤을 때 키움을 상징하는 선수가 됐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상징. 그러니까 이대호가 박병호라고 한다면 손아섭이 서건창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겠냐라는. 그건 서건창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같은 게 저는 서건창이라는 선수를 보면 SK의 박정권이나 두산의 오재원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오재원은 빼. 아니 뭐 아 욕을 잘하는 선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말고 어째 한 근데, 팀을 생각하는 네, 상징하는. 팀을 생각한다면 사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부상으로 너무 안 악재가 들어가요. 겹쳤어요 사실. 본인의 역할은 본인이 가장 잘 찾아가야 하는 거고 어떤 선수처럼 된다, 어떤 선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서건창이 돼야 되겠죠. 히어로즈의 나는 서건창이. 좀 상징성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지금 물론 키움하면 서건창 생각하지. 근데 이제 손아섭이나 뭐 앞서 얘기했지만 오재원, 뭐 박정건, 뭐 이런 최정 근데 이런 선수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황호섭 선수도 있고 뭐 오정 선수도 이렇게 예를 드셨지만 그 선수들의 어떤 두산 베어스나 롯데 자이언츠 상징성이 되는 건 그 선수들이 물론 실력도 있고 게임 스타일도 있지만 지지 않으려 하는 승부욕 그렇죠. 이 제일 보이죠. 크죠. 그리고 그게 그 팀에게 주는 되게 큰 시너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음.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승부욕이 그 팀의 팀 컬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서건창 선수는 그런 이미지와는 다른 거죠. 그냥 선비야.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은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하죠. 그러니까 좋긴 하죠. 애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 입장에는. 로열티. 자 서건창 선수가 과연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우리 그 스타일- 결과를 한번 얘기 보겠습니다. 그만하고. 물론 프로는 돈입니다. 박병호도 못 믿겠는데 서건창 어떻게 믿냐? 자. 물론 프로는 돈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정리할 때가 됐네요. 네.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네. 자, 그러면 타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베스트, 네, 워스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베스트 베스트 워스트. 워스트 시간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죠 뭐 이거. 하세요? 근데 베스트는 전병우고 네. 워스트는 김성민입니다. 아하. 좀 앞서 우리 리뷰 때 다 얘기했으니까 네.
지난주 사실 제일 잘해줬습니다. 네. 9개 안타를 몰아쳤고 특히 하나전 화요일 경기였냐? 4안타냐? 3안타냐? 4안타. 4안타 오타, 치기도 4안타. 했고 끝내기 안타까지 쳤고 해서 참 잘해줬다. 음. 네, 잘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김명민 선수도 앞서 얘기했지만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고 안 나오는만 못한 선수가 돼서 2군 내려가서 잘 추스리고 또 좀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다음. 저는 베스트는 똑같습니다. 전병 선수 지금 우리 팀의 상루수를 계속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 이렇게 된 이상 계속 갑시다. 계속 경쟁자가 더 빠져버렸네. 계속 가줬으면 좋겠다 가자, 이런 가자.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시작한 후에도 그랬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워스트는 사실 저는 이승원 선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게임을 힘들게 만들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스스로 함정 파고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의 게임도 힘들겠지만 팀적으로도 그치. 좀 의지가 생기게 게임을 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너무 풀어버리니까 아 이건 조금 게임하기 힘들겠다. 이건 다른 선수들이 게임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발 투수가 1회부터 고구마를 먹여버리면 그렇지. 다른 선수들이 답답하지. 일단 팬들도 1회 시작할 때 그래버리면 어, 할 말이 없어져요. 답답해. 답답해. 채널 안 돌린 게 다행이야. 자, 그래서 베스트 네. 워스트 형 얘기했고 네. 그다음 우리 네. 저는 역시 베스트는 똑같습니다. 전병호. 만장이 사실 오랜만에 나오네. 오랜만에 동일됐다. 오랜만에 나오는 만장이. 사실 이번 주 경기들이나 다 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히어로즈 팬들이라면 안 줄 전병호를 안 줄 수가 없어. 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더할 날 없는 활약 보여줬고요. 이번 시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네. 앞으로 3루에서 좋은 모습. 전병 만세! 우리 내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난 언제 또 욕할지도 몰라서. 아 그럼 칭찬을 그럼, 많이 우리, 하지. 우리 이러다가도 욕해. 네. 아니 지금 박병호도 욕먹는 방송인데 네. 네, 저는 워스트 박병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연봉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슬럼프 굉장히 길어지고 모든 투수들이 박병호 선수한테 같은 공을 던지고 그 같은 공의 스윙이 나와요. 그건 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러다가 김태균 골 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 조금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나라는 생각도 바깥쪽 살짝 떨어지는 공엔 여지없이 헛스윙입니다. 근데 뭐 박병호는 나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병호를 바라봤던 시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성구원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공과 뱃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약점은 있을지언정 타격하는 그 에어리어가 되게 높은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이 있는 정확한 선수였는데 공략을 당한다고 그 선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박병호 선수는 올라와줘야 되는 선수. 하지만 박병호 선수는 또 길을 찾을 겁니다. 네. 몇 시즌 그래왔듯이. 그래야 사실 맞지. 이 기간이 좀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심정하에 워스트를 다행이네 그래도. 네. 연승으로 네, 그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네. 자 그럼 베스트 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리뷰로 프리뷰 시간 프리뷰. 프리뷰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